안녕하세요. 음악 제작 실습 9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가상 체험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음악 제작 실습 2 수업은 사실 실무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앞부분에 음악 제작 실습 1에서 배웠던 한 3, 4주 정도의 복습 과정 이외에 그냥 위클리라던가 졸업 연주라던가 학내 연주 혹은 작곡가의 연주들 이런 데 그냥 투입돼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는 실무 수업을 계획했었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아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 번 정도 만나서 실습한 것 외에는 계속 영상을 통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마이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혹은 사운드를 보정하거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실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가 졸업 연주 때 한번 모여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습니다라고 모였을 때 각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게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각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정도는 이제 한번 경험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수련당에서 한번 모일 텐데, 그 전에 다른 학교의 콘서트홀의 가상 체험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콘서트홀 스트리밍 과정을 제가 담은 거예요. 국민대 콘서트홀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현장감을 위해서 사운드도 지우지 않고 놔뒀습니다. 일단 홀을 한번 보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뒤쪽이 높고 아래쪽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홀의 구조가 설치가 쉬워요. 무대가 조금 솟아있긴 하지만 그냥 살짝 쿵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 그러면 이 앞에 부스 놓고 마이크 왔다 갔다 하고 각도 조절하고 하기에도 되게 쉽습니다. 홀은 한 500석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어쿠스틱한 음향이라던가 스피커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홀이라고 합니다. 이런 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마이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이런 홀들은 어떤 마이크를 쓰고 있지?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마이크 테크닉이 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마이크가 눈에 보이시나요? 일단 가운데 있는 이거 뭐라고 배웠죠? ORTF입니다. 뒤쪽을 꼬리에 대고 앞쪽으로 이렇게 스테레오 이미지 각도를 넓혀주는, 그래서 얘가 많이 붙어 있어서 17cm가 되면 ORTF가 되고, 이게 더 멀리 나와서 각도를 더 거리를 더 많이 이루면 NOS 방식이 돼요. 얘는 지금 나란히 있죠. A-B로 보이죠. 그런데 이 A-B 스타일이 앞쪽에 하나 있는 것과 같이 세 개 짝을 이루면 뭐였죠? 데카츄리라고 했었죠. 천장에 붙어 있는 이 홀의 가장 자연스러운 울림, 악기에 너무 또렷한 사운드 말고 리버브가 많이 걸려있는 이 공간감이 충분히 들어있는 사운드를 잡는 게 데카트리입니다. 이 삼각대 뒤에 또 어떤 애가 있죠? AB 사운드. 그리고 이 AB 사운드 뒤로 또 하나의 AB 사운드 있죠. 제가 AB 사운드를 스페이스드 AB라고 했어요. 거리가 있는.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AB고, 우리가 사용했던 AB는 사람의 그 귀 거리 정도 되어 있는 20cm. 그래서 20cm 스페이스드 AB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쪽 뒤를 비춘 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비춰드립니다. 이 마이크는 지금 벽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얘의 목적은 뭐죠? 벽에 부딪혔다 돌아오는 반사음을 녹음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목적을 가진 애입니다. 그래서 반사음, 리버브도 자연스럽게 녹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에 가시면 어디를 가셔도 한 번씩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과 천장에 붙어있는 마이크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또 스피커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관심 있게 어디를 가셔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컴퓨터 넣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넣고 얘를 중심으로 모든 라인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적의 장소가 있겠죠. 라인 길이는 충분했는데 너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음악회에 집중 못한다는 컴플레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철수해야겠죠. 다른 쪽으로. 사실 얘의 제일 좋은 위치는 맨 뒤 중앙이에요. 사운드 부스의 가장 좋은 위치는 사운드가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물론 그렇게 치자면 중앙이 제일 좋겠죠. 근데 중앙은 음악회를 위해서 비워둬야 된다면 맨 뒤쪽의 중앙이 제일 좋아요. 보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핸드폰 썼다가 내릴 수도 있고. 이 앞쪽에 있는 건 말씀드렸죠. 마이크 라인이 1m에 10,000원이다. 근데 그 마이크 라인을 저 뒤까지 가져가려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겠죠. 그래서 짧게 하다 보니까 여기로 선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부스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올라와서 찍은 건 여기 보이시는 게 인터넷 랜선이에요. 각각 음악회장에서 랜선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음악회장 가서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뭐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코로나 시국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일반적이게 되고 모든 음악회장은 우리가 랜선을 어디서 뽑았더라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랜선 여기서 뽑아서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이 라인을 이렇게 가져갈 때 지금 여기가 연주자들 출입구예요. 랜선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테이핑으로 잘 붙여놓지 않으면 연주자가 나올 때 털컥 하고 넘어지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랜선을 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셔야 돼요. 자,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얼굴 보이지 않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가져온 가방, 케이블과 전원 라인입니다. 아직 컴퓨터 없고 비디오 없고 스탠드 없고 삼각대 없고 한두 사람이 들기에 약간 많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맘먹고 으쌰 하면 한 사람이 다 들 수 있어요. 장비가 도착하면 일단 파악해야 되는 건 모든 장비가 다 왔는가, 제자리에 다 왔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비가 뭐 있는지 알아야겠죠. 설치하는 도중에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이렇게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장비들도 알아야 됐지만 전체적으로 세팅이 끝났을 때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장비가 어디에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어떻게 사용될 거니까 하다못해 좀 가까운 곳에 갖다 놓을 수 있고 없는 장비들 체크업할 수 있고. 마이크 스탠드 갖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거 두 개 분리돼 있죠. 이렇게 만약에 분리된 채 해체를 했다면 반드시 합체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합체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지? 어디서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지? 계속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는 어떻다고 했죠? 내가 오늘 해체한 장비를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설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보관됐던 원형 그대로 최대한 해체해서 보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비도 오래 쓸 수 있고 설치와 해체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유의하시고. 자, 제가 장비를 하나씩 꺼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죠. 스테레오바 왔고, 헤드폰 왔고, 케이블 왔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찍어서 되게 가까이 찍혔어요. 케이블들. 자,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닿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진동이 그대로 마이크에
스탠드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인데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죠? 지금 계속 리허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설치와 해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음악회 리허설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조용해야 되고 최대한 연주자들의 그 민감한 상황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설치 과정 쭉 한번 보죠. 일단 마이크 팀, 마이크 스탠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장비들이 컴퓨터, 그 다음에 가방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전원 확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스트리밍을 진행해 보면 우리가 전원 확보를 어디에서 하는지 정해지게 되겠죠. 전원 확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은 라이브 스트리밍은 관객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여서 관객의 동선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라이브 스트리밍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선택지가 돼서 관객도 꽉 차 있고 이 자리에 모든 관객들도 이 라이브로 음악회를 즐기도록 만들겠다라는 컨셉이 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무대에 들어와 있는 공연장에 들어와 있는 관객들의 동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테이핑을 해서 관객들 발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이 라인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혹은 그것 때문에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 테이핑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전원이 다 나가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전원 확보. 자, 이게 컴퓨터입니다. 국민대는 LG 그램을 쓰고 있고 또 아노바인가 어디 그 두 개의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LG 그램은 USB 3.0 포트가 4개가 있고 아노바 거는 아노바 맞나? 네. 아노바 거 검은색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USB 3.0 포트가 3개가 있고 하나가 그 랜선 꼽는 데가 있어요. 여기 LG 그램은 랜선 꼽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USB 3.0 C 타입의 커넥터를 달아서 랜선을 그쪽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그 랜선 연결해야 되는 거 빼면 USB 3.0이 3개인 거죠. USB 3.0 3개면 하나 비디오 메인, 하나 비디오 서브, 하나 오디오. 오디오는 USB 2.0만 지원하는데 그것만 믿고 2.0에 꼽았다가는 틱틱틱 잡음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카메라, 메인 카메라의 스팟을 찾는 중이에요. 이건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줌을 당겼을 때 화질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를 갖고 가게 되겠죠. 이게 서브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카메라도 각각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흰색 전원이 개별 전원 연장 라인이에요. 이게 저희 집에서 쓰던 청소기 전원을 일단 학교에 갖다 놓은 겁니다. 저렇게 전원을 준비하는 동안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자, 라인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자,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HDMI 케이블과 비디오 카메라 전원 선 2개가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전원 라인도 준비해 놓고 마이크에는 전원이 따로 없죠. 마이크 선과 연결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디오를 2개 쓴다면 2개의 긴 전원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3개 쓴다면 3개의 긴 전원 라인.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돌돌이 하나죠. 두두두두 이렇게 돌기 길게 뽑아졌던 거. 걔는 컴퓨터 옆에 놓고 컴퓨터에 전원을 줘야 되니까 비디오를 사용할 땐 또 비디오의 전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원이 확보 안 되면 안 들어오니까. 네. 자, 마이크 설치했죠. A, B 피아노를 째려볼 수 있도록 뒀습니다. 살짝 까치발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높여놔서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죠.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라인을 이쪽으로 넣어서 이제 뽑아줍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총 4개를 씁니다. 2짝을 쓸 거예요. 컴퓨터와 이해로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연결했고요. 지금 보시는 건 비디오 캡처 장치들입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멀리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 라인이 지금 한 5m, 10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툭 건드리면 얘가 책상 위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설치할 때는 바닥에 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그냥 불안해서 바닥에 일단 놓아둔 거예요. 마이크입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 마이크 1, 2, 3, 4 보통 4개의 마이크가 있을 때 제가 써놨어요. 여기서 1번이 저쪽 1번에 잘 꼽혀 있나 보기 위해서. 지금 R24 같은 경우는 1, 2번에는 팬텀 전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컨덴서 마이크를 쓸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3, 4, 5, 6번을 쓰게 되고 항상 3, 4번에 1, 2번 케이블, 5, 6번에 3, 4번 케이블을 써서 1, 2번을 메인 마이크로 활용해야 돼요. 매번 그게 고정돼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금 저거 크다, 너무 피크치 뜬다, 그럴 때는 바로 3, 4번만 내려야겠죠. 3, 4번을 내렸는데 이거 서브 마이크였네, 이러면 이제 방송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 1, 4, 2, 5, 3, 6, 4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마이크는 앞쪽에 있는 메인 마이크, 얘가 지금 메인 마이크입니다. 전체 악기들의 밸런스를 뽑아오는 메인 마이크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 마이크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냐면 피아노한테 마이크를 하나 주고 플루트 앞에 마이크를 댈 수 있어요. 그러면 개별 소리를 뽑아와서 단단하게 소리가 잡힐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스트리밍으로 내보내면 피아노 앞에 마이크 하나, 플루트 앞에 마이크 하나, 되게 안 이쁘겠죠. 피아노는 플루트 소리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 닫은 피아노에 또 마이크, 별로 실효성이 없겠죠. 어쿠스틱은 뭘 중점으로 해요? 독주 악기, 반주. 이 반주가 독주 악기를 묻히지 않도록 이 두 소리가 얼마나 잘 블렌딩 되는가, 그걸 연주자 스스로 노력하죠. 그러면 그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여기서 담는 거예요. 가장 근접하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어느 정도의 울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운드는 무대 밖에 그냥 A, B로 조금 떨어진 공간에서 얘가 무대 위에서 블렌딩 되고 이 소리가 이렇게 전달됐을 때 그냥 앰비언스 사운드 정도로 2개를 잡는 거예요. 오늘 총 2조 4개의 마이크를 쓸 건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걸 그날 슈퍼바이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 지금 세팅은 다 끝났어요. 비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메인 비디오 들어와 있겠죠. 여러분이 사용할 장비는 되게 복잡해 보여도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비디오 카메라, 마이크, 기기로 치자면 4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는 거 사실 컴퓨터랑 비디오 카메라밖에 없고, USB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꼽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원 들어와요. 마이크 케이블로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 꼽으면 마이크도 말하자면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20V 파워에서 전원을 줘야 되는 건 얘하고 컴퓨터밖에 없어요. 캠코더하고 컴퓨터. 생각해보면 기기들의 운영은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날의 음악회의 마이크 위치랑 동선들을 만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면, 자, 이렇게 마이크 2대를 가져간 세팅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ORTF로 해서 하나, 사실 ORTF도 아니죠. 거의 NOS격이죠. 완전히 양쪽으로 밀어놓고 이 사운드 잡고 이 사운드 잡을 수 있도록 그냥 거리만 마치 얘 하나 모노, 얘 하나 모노처럼 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첼로가 3대인데 이 3대 뒤에 드럼이 있어요. 그래서 드럼이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들이 너무 묻혀서 방법이 없어서 지금처럼 첼로에 가장 가깝게 첼로의 소리를 이렇게 쓱 뽑아올 수 있도록 하나. 또 이쪽에서 첼로 소리를 쓱 뽑아올 수 있도록 하나. 공간감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죠. 이 마이크 설치의 주 목적은 와, 드럼 소리 때문에 첼로 하나도 안 들린다.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그건 당일날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럼을 아무리 멀리 잡고 드럼한테 아무리 조용하게 치세요라고 해도 스네어가 맘먹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오케스트라 전체 사운드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주자들은 그 어쿠스틱한 환경 내에서 어떻게든 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탈피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앰비언스 마이크 딱 꼽고 메인 놓고 연주자가 소리 너무 크게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이크 세팅을 하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OBS에서 사운드가 잘 들어오고 있는가, 화면 구도는 괜찮은가. 지금 많은 마이크들이 설치되어 있고 비디오 카메라 설치되어 있지만 영상에는 걔네들이 하나도 안 잡히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마이크 조금 보여도 돼요. 누가 이 마이크 보인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스트리밍 해가지고 뭐 어디 공모전을 내거나 점수를 받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실수해도 되고 틀려도 돼요. 새로운 도전이라던가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번 안전하게 똑같은 방식을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마이킹도 다르게 해보고 부스도 다른 위치에 잡아보고 마이크 각도들도 다른 테크닉들 써보고 얼마든지 좋아요. 이날의 결과물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마이크 테크닉 이렇게 되어 있죠. 뒤쪽에 드럼, 이 친구 사운드가 자, 이런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레프트, 라이트로 잡혀있기 때문에 얘 완전히 오른쪽에서 들리고 이 친구 완전히 왼쪽에서 들리고 이 친구만 사운드가 좀 애매하게 레프트, 라이트 중접돼서 센터에서 들리죠. 그 다음에 드럼 사운드는 뒤쪽으로 가서 아마도 작게 치고 있을 텐데도 타격감이 훅 다가오죠. 타악의 소리는 또 속도도 되게 빠르게 진행돼요. 쫙 하고 달려오거든요. 첼로 소리를 엄청 건조하고 가깝게 잡았는데 이런 마이킹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이 첼로 소리들은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피아노 마이크 어디다 뒀을까요? 지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래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저쪽 메인 카메라에 있는 분한테 카메라에 마이크 잡히나요? 라고 묻고 안 잡힙니다 하는 곡까지만 딱 뺀 거예요. A, B로 피아노 안쪽을 노려보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가 잡히고 있겠죠. 그날 카메라는 2대를 쓰면서 하나는 전체 음악회를 잡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연주자 얼굴을 비치게끔 잡을 것인가, 아니면 왼쪽에서 연주자의 손과 측면이 보이도록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쪽에서 잡아봤자 마스크 때문에 안 이쁘고 보면대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쪽에서 잡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혹은 이 친구들이 안보로 연주하고 있다면 오른쪽에서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피아노 사운드입니다. A, B로만 잡고 있는 약간 공간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not bad. 자, 역시 이 곡 같은 경우 이쪽에서
마이크 하나 A, B, 이쪽에서 마이크 하나 A, B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플룻과 피아노. 자, 이때부터 영상을 잡는 건 이제 메인 카메라에 서 계신 분의 취향과 손기술에 달려 있어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면대가 있을 때 바닥이 안 나오도록 다리가 이렇게 잘려버리면 되게 각도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바닥이 여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의 이 공간과 위쪽의 공간이 대충 3대 1을 이룰 때 나름 균형감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나는 받더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룰들을 선택해 보시면 되고, 살짝 왼쪽으로 쏠린 듯한데 이거는 이제 메인 카메라를 잡는 사람이 결정한 문제고, 얘를 보면 좀 쏠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카메라에 여러 라인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장력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죠. 만약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슈퍼바이저가 얼른 세컨 카메라로 돌린 다음에 퍼스트 카메라한테 손짓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센터로 맞춰주세요. 카톡으로 찍던지. 그리고 센터로 맞췄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센터로 맞춰줬나? 이게 트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연주자가 작곡가랑 인사 끝나고 무대 밖으로 나가면 도우미들이 나올 때 그날 포스터를 열어놓거나, 그리고 도우미들의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뮤트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과정들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면 지금 들리죠? 이게 마이크 움직이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나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뮤트를 시켜놓으면 좋은데, 뮤트가 간단한데 뮤트를 시켜놓으면 소리가 정말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건 좀 귀찮지만 소리를 아주 많이 내려놨다가 다시 올리면 사실 현장감은 더 있고 부드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이것도 쓰지 않는 오디오들은 뮤트, 빨간불로 뮤트를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디오 캡처 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 HD60 플러스는 내장 마이크가 있어요. 얘가 켜져 있으면 내장 마이크 소리가 계속 스트리머를 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소리, 불필요한 마이크 하나 소리가 더 나가는 거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마이크 보조 사운드에서 제일 단단한 사운드는 여기 딱 스팟,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빨간색 넘어갔다고 피크 뜨지 않아요. 이 피크의 중간 정도까지 소리가 가는 게 제일 단단하고요. 피크가 확 가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여기 중간까지는 소리를 내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잡으시면 스트리밍 듣는 사람이 너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처음에 도착을 해서 홀을 둘러보고 오케이 이렇게 세팅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일단 부스의 마련, 어디에다가 어떤 이렇게 위치를 잡을 것인가 부스 마련하고, 전체적인 공간들 돌아보고, 당연히 라이브 스트리밍이니까 랜선 확보해야겠죠. 랜선 확보하고, 장비들 가져왔으면 반드시 장비 다 있나 확인하고, 장비들이 없으면 전화해서 뭐 누락됐다라고 하든지 빠졌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급하게 공수해 와야겠죠. 지난 시간에 해체들이 잘 돼 있나 점검하고, 이러는 것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전원 확보 언제든 가장 먼저 1순위로 전원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전원 확보가 된다는 순간부터 오디오 파트와 비디오 파트와 컴퓨터 파트는 그냥 마이크 파트는 다 쭉 가서 각자의 일을 하게 돼요.
이래서 한 3, 4사람 정도가 있으면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원 확보의 모습이고 이제 각자 맡은 업무들을 하고 있죠. 마이크 설치, 스탠드 설치하고 있고 저는 지금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확인, 메인 카메라가 놓일 위치 잡고 메인 카메라 설치, 마이크 라인들, 필요한 라인들 확인해서 카메라 설치 끝났으면 동시에 마이크 설치하고 컴퓨터는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비디오 캡처 카드들 연결하고 비디오 캡처 카드 연결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게인 올렸나 내렸나 확인하고 그날 음악회에 따라서 베스트 포지션 마이크가 어디인지 슈퍼바이저와 함께 결정하고 다 똑같은 편성이 아니라 편성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마이크 옮겨야 되고 그날의 가장 특수한 마이크 편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스팟들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무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브라스 퀸텟 나올 때 이렇게 하고요 뭐하고 해도 사실 마이크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다 놓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마이크 앵글을 어떻게 잡았냐 각도를 어떻게 잡았냐 보다. 그래서 이런 실무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대 콘서트홀 스트리밍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가상 체험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